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더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1월을 잠시 생각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80포인트 저점을 찍고 2200선까지 터치하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달 동안에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덜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코스닥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코스닥 쪽으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만 봐도 당장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다시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는 여전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장관급 회담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이곳에서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 사항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퀘스천 마크가 많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폐쇄, 즉 셧다운 우려가 지속되는데 이게 15일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 역시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며 다시금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소는 조금은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잘 가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의 소폭 반등 나오고 있고요. 화학, 철강주들이 오르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송장비, 통신, 중공업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보자면 거래소 시장 1월에 많이 올랐고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덜 조정받고 지금 오르는 말인 코스닥에 갈아타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계실 텐데 자, 그러다 보니 올라타도 맞는 것인가라는 불안함도 함께 드실 겁니다.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서 이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지점에 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고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어지던 지난 2010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 2010년에 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애초 신규 채용 규모 23,000명은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이어 내일부터 이틀간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구가 줄어들 위기에도 산하 제한 정책을 당장은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가족계획 관련 조항을 당장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글로벌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는 2200선 오늘 터치를 장중에 했는데요. 살짝 지금 2200선이 다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8포인트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오늘 상승 흐름은 좋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2200선 터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경에
잠깐 2195포인트대까지 쭉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급격한 하락같이 보이지만 위아래 포인트가 5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변동폭도 크지 않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는 힘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전해드린 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집니다. 크진 않지만 23억 원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오늘도 매수해주는데 348억 원 매수합니다. 금융투자가 415억 원, 연기금이 85억 원 사고요. 투시는 188억 원 매도합니다. 일단 오르면 포트폴리오 환매 물량이 포트에 조정이 좀 생깁니다. 환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투신 쪽에서는 매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개인은 523억 원, 일단 상승장에서 개인들은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소폭이지만 0.33, 0.79%씩 올라가고요. 현대차가 조정이 좀 나오네요. 2.72% 조정 나오면서 12만원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까지 올라갔는데 상승폭은 크지 않고요. 삼성물산이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네요. 한국전력도 지금 하락하는데 올해 뭐 적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가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적자 금액이 2조 원이 지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빠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부터 KB금융까지는 올라오는데 오늘 금융주들도 그럭저럭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네이버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1.62% 올라오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739포인트, 지금 740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740선 터치하는 모습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잘 달립니다. 740선 지금 뚫고 올라가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조정이 지금 정오경부터는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무려 1317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26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이 주로 삽니다. 189억 원. 한마디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개인은 무려 1499억 원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정반대로 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올라가고요. 보시다시피 포스코캠텍이 지금 저점 5만 5천 원대 찍고 쉼없이 7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4.33% 오늘도 급등합니다. 바이로메드도 잠시 쉬었다가 2%대 올라오고 있고요. 1, 2, 3위 종목 모두 1% 안팎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올라오고요. 코롱 티슈진만 좀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3%대의 조정이 나오면서 4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되는 모습 파악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아난티부터 SFA까지 전 종목 가운데 제넥신만 조정이 나오는데 제넥신도 조정이 100원입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오고요. SFA를 비롯해서 SK머티리얼즈, 전기전자 부품업종들 최근에 반등세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죠. 오늘 지수가 올라가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1121원 1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잔고 관련된 오늘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뭐 신용잔고가 어떻게 됐다 소식들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신용잔고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증가 추이 좀 점검하면 어떨까요? 네, 요즘 같이 이제 지수가 작년에 부진한 모습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요. 게다가 어떤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장세가 좀 빠르게 연출되다 보니까 한 번쯤 좀 점검하고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 보겠는데요. 일단 작년 시장이 10월 달에 급락하기 전에 사상 최대치니 그러면서 한 12조 원대까지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 급락과 함께 9조 원대까지 빠르게 어떤 반등과 함께 청산이 됐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지수가 반등하면서 현재는 한 10조 원대 근접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고점대 대비해서는 아직 여유는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9%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물론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전의 위축 때문에 다시 변화는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오히려 신용이 안 느는 게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지난 연말 대비해서 6.7%가 올라왔는데, 코스피의 신용잔고 금액은 0.8%밖에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스닥은 지수가 7.9%가 올라왔는데 코스닥 신용잔고는 11.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관련된 테마주 쪽에 신용잔고가 좀 빠르게 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별로 안 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 요인의 변화를 찾아보게 되면 코스피 관련된 중대형주가 조금 더 눈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아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경계할 만한 수위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코스닥 관련돼서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신용잔고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지금 분위기에서 크게 급락할 가능성과 아니면 또 빠르게 어떤 2300선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월 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이 조금씩 더 남아있다. 양관점 쪽에서 적어도 한 2월 20일 이후까지의 흐름들은 테마주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기조를 봤었을 때는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빨리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또 신규로 관련된 섹터에 편입된 종목들이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시세가 분출된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초기 공략이 좀 중요하다. 상관점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종목 상세를 좀 더 누려보자. 그런 쪽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신용잔고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그렇고 뭐 이거 좀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정리해보자면,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경계감이 나오면서 지수가 와르르 같이 무너질 때 그 투매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하락할 때 오히려 담보 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강제 청산, 즉 반대 매매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리 지수를 또 강하고 빠르게 압박할 수 있는 종목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신용잔고 추이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와 함께 신용잔고 추이도 파악하면서 지금 볼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지금 3월이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지수 정기 변경 예상 종목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3월 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함께 코스피도 시가총액 관련된 어떤 정기 변경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항상 보게 되면은 이 변경이 이어지게 되면은 대형주급으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패시브 자금과 함께 어떤 수급적인 유리함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일단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7종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GS건설, 필라코리아, 쌍용양회 같은 종목들이 대형주급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반대로 대형주에서 중형주 쪽으로는 6종목이 만도나 녹십자 같은 종목들이 탈락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소형주에서 중형주로는 15개, 중형주에서는 소형주로 25개가 탈락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편입되는 종목이 한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들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부분은 시가총액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월 말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대형주 쪽으로 들어가는 쌍용양회 같은 경우, 남북경협 테마부터 예타면제 관련된 쪽에 시멘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각이 받을 수 있다 하는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신규로 중형주로 편입하는 종목 쪽에서 진에어라든가 또 하나제약 같은 경우 실적이나 변화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변동에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실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짧게 끝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사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마음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예,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아무래도 최근에 찍었던 고점을 넘어서야지 이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흐름상으로 놓고 보면은 조정을 거의 벗어나고 있다. 다시 재상승 추세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흐름에서 좀 체크를 했었죠. 단기 상승폭의 피보나치 비율 24% 조정을 받으면 2166포인트까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후반에 그 정도 지난 주말 후반에 그렇게 내렸고 만약에 38%까지 조정을 받으면 2130포인트 그리고 악재가 확대돼서 50%까지 조정을 받아도 2100포인트 정도 이 정도까지는 다시 재상승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38%는커녕 24% 조정 정도로 받고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의외로 낙폭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글로벌 시장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간상으로 좀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듯한데 글로벌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모두 다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런데 만약에 그 고점을 넘어서도 224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물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탄력적 상승보다는 등락을 거치는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대 주수 모두 다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선물 쪽 흐름을 놓고 봐도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그런 기술적 흐름, 이렇게 줄긋기 하는 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수급상으로 지금 따져봐도요. 지금은 외국인 쪽이 주식시장 쪽에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순매수로 반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계를 하고 있었던 오늘 오전경에 놓고 보면은 순매도로 148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 강조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순매도가 148억이 나왔어도 업종별로 틀리다는 거였습니다. IT 업종 쪽으로 305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화학업종 쪽으로 166억 순매수가 들어왔고 운수장비 쪽으로 200억이 매도 나오고 금융업 쪽으로 300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와서 순매도였는데 결국 주도 성격의 IT하고 화학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이런 순매도 와중에서도 전체적인 순매도 와중에서도 업종별로 따져보면 주도 업종 쪽으로 계속 순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긍정적인 수급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후에 IT 업종에서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나 뭐 이런 후속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업종 내 순환 흐름으로 주도 업종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 시장의 강세를 지속할 수 있고 다시 상승을 조정 이후에 재상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시장 내부에서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표를 보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수는 올라오지만 불안한 게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고요. 뭐 사실 지금 실업률 그다음에 취업률 이거 최악이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청력 대책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우리가 뭐 안 좋다라고 한 것을 계속 뉴스를 접해 왔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쪽에서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12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자료가 나오죠. 2월이니까 2달 전 정도 자료가 나오니까 12월 기준의 자료가 경기 하강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 이렇게 내린 것이 21개월짜리 21개월 연속한 하락이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고요. 금융위기를 넘는 최장 기록이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코멘트를 하고 있죠. 근데 다 일사천리로 대부분의 매스컴이 아주 판에 박은 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악재성 뉴스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이것이 갑자기 나온 뉴스냐라고 놓고 보면 그게 아니죠. 악재 뉴스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이 21개월이나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21개월 동안 이것을 봐왔고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러한 기록적인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라면은 그것이 시장이 반영이 됐으면은 마무리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한국만 안 좋으냐? 그걸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죠.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자체도 조정 흐름이고요. 이머징 마켓 쪽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정을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물며 사상 최고 랠리를 보여왔었던, 몇 달 전에는 그렇게 계속 사상 최고 랠리를 보여왔었죠. 미국 쪽이요. 미국도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이 되는 강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소가 되는 게 아니죠. 해서 우리가 우리 지수를 좀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경기 하강으로 국면한 건 언제냐라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져야지 하강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100 이하로 내려온 그런 모습은 2018년 4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 강도가 약화된 것이지 21개월 동안 계속 안 좋았다라는 게 아니시죠. 해서 2018년 4월까지는 확정세가 유지가 됐는데 그 약화되는 분위기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렇게 따지면 8개월 정도 진행이 된 것이죠. 21개월 동안 침체 국면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해서 바닥에서 이 하강하는 그런 낙폭을 축소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계속 기대한다. 그것이 3월에 오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하락의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이 돼도 주가는 반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경기가 확장세로 반전됐다, 그러니까 100 이상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우리가 본 여태까지 지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 뉴스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악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죠. 2달 뒤에 확인이 되겠죠. 지금의 지수는 결국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2달 뒤에 지표 호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3월 정도 되면은 이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지표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오늘 나온 지표의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악재들은 사실 2달, 석 달 전에, 분기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녹아들었을 확률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잘 가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자면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시점이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현재 시장이 좋아진다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선행적으로 좀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분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게 그냥 허황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2달 뒤에 지표가 좋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그냥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것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2분기부터 우리가 경기가 나아질 것인가, 이것을 좀 따져봤을 때는 사실 가능성이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해서 뉴스에 나온 수치보다 이제 반전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의 선행지수가 계속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100 이하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하락 탄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제는 정체 상태로 해서 돌아설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 12월 지표가 이제 어제 확인이 됐으니까 아마도 이제 3월부터는 1월 지표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주가 지수는 1월부터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경기를 선반영한다라고 한다면은 3월에 그러한 지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경우는 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중국 쪽의 노출도가 반영도가 좀 많다, 연계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국을 따라서 같이 갈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만약에 악재가 발생이 돼서 뭐 또다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역 분쟁 이슈나 뭐 경기 침체가 확산이 된다, 이럴 경우에 중국 쪽에서 항상 경기 부양 조치를 카드를 꺼내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이머징 마켓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서는 연준이 계속 더 비시하게 가고 그것이 약달러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안전한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그런 보이는 그런 흐름,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가 좀 잦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후속 조치가 나타나는 그런 반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 도망가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항상 그렇듯이 최근의 장세가 그렇듯이 시장에서 또 다른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그냥 막연히 경기가 반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해보자, 3월엔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가 올라서 그냥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설사 안 좋은 악재가 나타나더라도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 쪽을 더 기대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IT 업황 뭐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3월에 우리가 좀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저점을 형성하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미 IT 업종은 주도주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또 다른 변수가 뭐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상품시장 이쪽을 한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유를 비롯해서 상품시장의 강세 반전, 이 약간 좀 지금 코멘트 드리기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2분기부터는 원유 재고가 감소될 확률이 높고 계절성 요인이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1분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상품 지수, CRB 지수 쪽에서 변화 요인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CRB 지수 찾아보면은 170 이하까지로 지난 12월 말부터 올 초까지, 연초까지 170 이하까지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지수가 같이 올라왔죠.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80을 훌러덩 넘어간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170, 한 7, 8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가 경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달러하고 연관져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상품 지수는 달러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상품 지수에 포함된 원유뿐만이 아니라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향후 이머징 마켓 경기하고 자산시장 강세 반전의 시그널로 우리가 CRB 지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해서 3월 달에는 이러한 CRB 지수가 변화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측면에서 제가 3월 분기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CRB 지수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유 부분, 상품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제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로 좀 내다보면서 좀 바라보자 시장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2월에 조정이 나타나면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로 흘러왔던 흐름이 아닌 것 같이 지금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2월의 조정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 양상이 하락 추세의 연속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며칠 동안의 조정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0포인트 이상에서는 차별화가 아주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해서 차별화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 IT하고 화학 쪽은 지속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신고가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우리가 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조정이 깊어지는 하락, 아까 뭐 50% 조정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돌발 악재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이 깊어질 경우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 업종의 ETF,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한 템포 나중에 좀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 하는 레버리지 업종 ETF, 이쪽은 돌발 악재 시에 접근하는 좀 우리가 리스크를 좀 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레버리지 ETF는 돌발 악재로 인해서 좀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은 업종상으로 놓고 봤을 때 IT하고 화학 쪽을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들까지 오늘 상세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